중간에 자, 끊겼습니다. 오늘 글쓰기 한 거 종류가 두 가지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난번 그 봤던 안녕 바이칼길이 장소로 옮겨가면서 글이 진행되는 어떤 그런 방식이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의 글쓰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글 쓴 거 검토하는 작업 하나 하고 그 앞에 그건 내 건데 여러분들이 독서감상문 쓴 거 고쳐쓰기 하자고 해서 그 부분 두 분인데 예주 어느 거부터 할까? 아, 저부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거부터 할 거냐고. 그 너부터 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 두 가지 중에 어느 거부터 할 거냐고 물어봤지. 어, 저 그 독서록이요. 독서감상문? 네. 부터 먼저 하자고. 그래. 자, 민성아, 독서감상문 네. 고쳐쓰기 했어? 했어요. 했는데 아, 잠깐만요. 어, 저장을 안 했다. 어, 저장하고 드릴게요. 채팅창으로 보내주던지. 근데 민성이가 썼더니 분량이 더 줄어들었대요. 놀라운 매직이군. 뭐 그럴 수 있지. 뭐. 쓰다가 분량이 어, 줄었어요, 좀. 이게. 잠깐만요. 얘왜 이렇게 걸리지? 어디로 보냈어, 민성아? 야, 이거. 이거 해서. 자, 발표 민성이 너부터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민성아? 잠깐만요. 너부터 할 거야, 가위바위보 할 거야? 가위바위보요. 그래, 가위바위보 해. 자, 가위바위보. 예주가 이겼어. 아, 나이스. 근데 제가 쓰다가 아, 그 글이 너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주제만 그대로 했고 글을 갈아엎었어요. 좋아. 그 저희 안녕 바이칼티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아, 혹시 욕 들어가도 돼요? 뭐, 왜 안 돼? 되나요? 아니, 저희 뭐, 욕할 상황이었으면 욕할 상황이었으면 욕을 써야지. 깡패 나오는 영화에 욕 안 나오고 싸움 안 나오면 어떡해. 깡패 나오는 영화면 당연히 욕 나오고 싸움 나오고 하는 거지.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예주, 굉장히 열받는 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주 글이, 잠깐만, 선생님이, 많은 걸 드러났나? 자, 이게 맞지? 네. 글자를 조금만 키우자. 자, 손세기. 예주글이 온고지 10장을 넘어섰네. 11장을 쓰였습니다. 상관없죠. 상관 8장 이상이니까 뭐 상관없고. 자, 예주 발표하겠습니다. 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인어공주 같다는 생각을 한다. 인어공주는 바다에서 사는 것이 아닌 육지로 나가서 살고 싶어 하지만 목소리가 없어진다는 전제 하에 다리를 얻어 육지에 나갈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현대 사람들은 원하는 바가 있지만 비용, 생활 환경에 대한 제한이 있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 하기 싫은 일도 꾹 참고 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건 내 건데 라는 책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기본소득의 정의부터 장점, 알아야 할 것들이 꼼꼼하게 써져 있다. 그 다양한 이야기들 중 유독 내 눈길을 끄는 부분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직장에 다니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은 바쁘기도 하고 일에 치여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시간은 있지만 월급으로 다른 곳에 소비하기 바빠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실천하면 그들은 월급과 기본소득 두 가지의 돈이 생기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사고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가할 수 있다. 청년들은 처음 독립을 하기도 하고 학비, 술값 등 다양한 곳에 돈이 소비되기 때문에 모아지는 돈이 많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취미를 위해 학원도 다니지 못하게 된다. 팔팔한 20대의 나이에 행복을 위해 소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지 않은가? 그러나 기본소득과 함께하는 청년은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이때까지 조금씩 저금하였던 돈들을 합쳐 학원을 다니고 즐겁게 취미 생활을 즐기면 좋겠다. 많은 학생들은 공부에 치고 있다. 부모의 강요로 인해 공부를 혹독하게 하는 학생들이 많다. 특히 내가 충격 먹었던 것은 초등학생 저학년, 중학년도 고등학교 수학 혹은 수능 영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즐거움도 모르는 것 같이 웃음이 사라진 채 공부를 한다.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다.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 공부를 하루 종일 한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할 시간도 없다. 친구들과 하루 통으로 마음 편하게 노는 것, 혹은 운동하는 것, 혹은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하기 등 취미 생활도 편하게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그들은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일을 얘기하는 것이 두려울지도 모른다. 학원비, 식비 등등 많은 것을 부모님들이 해주시는데 와중에 이상한 것이 튀어나와 버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취미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막상 발언해버리면 시원하다. 오히려 부모님이 자식의 정신 건강을 위해 응원해 주실지도 모른다. 혹여나 부모님이 그게 뭐야? 살아가는데 아무 소용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 본인이 떳떳하게 받은 기본소득과 용돈을 가지고 이건 오로지 내 돈이니 내가 원하는 거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의문, 학생들은 기본소득을 받아도 될까? 되나? 청소년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청소년들이 나라를 위해 하는 것은 미래의 가능성? 그래서 세금도 내지 않는 미성년자가 기본소득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지만 나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일단 청소년의 경제관념을 올려준다. 아까 청소년은 미래의 가능성이라고 했지 않나. 그들이 일찍 본인 소유의 돈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면 미래에 좋은 어른들이 되어 대한민국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실제로 2020년 기준 57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싶은 교육활동 설문조사 1위는 경제교육이다. 청소년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71명 중 55%가 없다라고 하였다. 청소년들의 경제교육에 관한 관심은 높지만 경제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도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돈 관리를 스스로 하게 하다 보면 경제교육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인어공주도 결국에는 목소리를 되찾고 다리를 얻고 육지로 올라와 잘생긴 왕자와 결혼을 한다. 이처럼 사람들도 현실에 치여 살지 않고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서 원하는 바를 이루면 좋겠다. 네, 수고했습니다. 민성이 예주글에 대해서. 일단 예주가 쓰려고 한 그 주제가 굉장히 잘 잡힌 것 같고 인어공주의 약간 삶을 비유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제목은 뭘로 할 거야, 예주야? 제목이요? 어, 음, 뭘로 할까? 제목 고민을 좀 해보고, 음, 그래서 네. 제목을 또 너가 하고자 하는 얘기와 관련해서 잘 다른 것도 괜찮고,
아니면 특별히 어쨌든 인어공주 얘기와 이렇게 초점을 맞춰갖고 했기 때문에 인어공주에 관한 뭐 관련된 제목을 다는 것도 흥미롭게 다는 것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주가 지금 보니까 그 인어공주라는 어떤 현대사에 사는 사람도 인어공주 같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그 이 부분에서 아니 왜 현대사회 사람들이 인어공주지? 라고 사람들이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떤 그러한 새로운 발상,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참 좋은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 마무리에서도 역시 그 결국 인어공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얘기했던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돼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처음과 끝을 인어공주로 해서 인어공주로 끝나무로 해서 이건 어려운 말이지. 그러니까 수미 쌍관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처음 앞 머리하고 꼬리 위에 머리하고 꼬리가 결국 서로 관련되게 끝나는 방법들을 되게 좋은 방법, 좋은 글의 형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짝을 이뤄서 쓰고 있는 것들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글을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이른바 꾹 하기 싫은 일을 꾹 참고 한다라는 점들. 그런데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많은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면서 기본소득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건 내 건데라는 체계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체계 이야기를 상당히 이제 뭐하게 간단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고 다니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또 자신의 이야기, 여러분의 눈높이, 학생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로 낮춰서 자기들의 이야기로 바꿔서 적용해서 얘기한 점들도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이렇게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찾아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선생님이 이제 좀 다른 독서감상문으로서가 아니라 굳이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학생들이 기본소득을 받아도 되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주가 학생들이 기본소득을 받아도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유가 경제 교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아도 된다라고 지금 예주는 주장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책에서는 학생들이 기본소득을 받아도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책에서는? 그건 내 건데라는 책에서는 그 뭐냐 모두의 책임 그거네요. 아니. 민성이 뭐라고 했어? 책에서 뭐라고 적었어?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기본소득 기본법칙 중에 하나 모든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청소년을 빼버리면 모든 사람한테 간다는 말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그렇지. 기본소득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보편성이라고 해서 보편성이라는 부분들은 갓 태어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들까지 모두에게 다 준다라는 것들이 기본소득의 정신이기 때문에 뭐 청소년이라고 해서 기본소득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들을 따질 이유는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그 사회에 기여를 했나 안 했나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보편성, 무조건성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주가 그럼 이런 글을 쓰려면 기본소득에서는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얘기하지만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받아도 되나 의문이 든다. 그런데 청소년 비슷한 거대요. 뭐라고 민성아? 청소년 때문에 나오는 부가가치세도 나름 많이 있는 편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문이 난 들었다. 하지만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런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교육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보편성 무조건성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라는 예주의 새로운 주장이 되는 거겠지. 이해가? 그런 점에서 이제 원래 선생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선은 너가 책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고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고 그러고 나서
무조건 그걸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갖는 의문들, 너의 생각들 그걸 펼쳐간다는 거야. 근데 이제 책의 이야기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거는 독서감상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너의 주장하는 글이 돼버리는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책에서는 그럼 왜 보편적으로 줘야 되냐, 왜 무조건적으로 줘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뭐로 설명하고 있었어, 책에서는? 책의 저자는. 그게 원래 뭐기 때문에? 어, 모두의 몫이기 때문에. 막 공유부라고 해서 예. 원래 모두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 청소년도 아이들도 모두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받는 거다. 뭐 경제 교육하려고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두의 몫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책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주가 책은 그렇게 주장했지만 예주가 보기에 그래도 나는 그 진짜 모두의 몫이 진짜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받아도 되는 거야? 라고 왠지 아직은 뭐가 안 된 거야, 예주 안에서. 설득이 안 된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란 얘기야.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의 몫이 아니다 하더라도 경제 교육을 해서도 또 아이들에게도 유익한 도움이 되니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예주가 바라본 기본소득은 그렇다는 거지. 그런 이런 거지. 이 독서감상에 나와 있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근데 선생님 지금 예주의 생각이 뭐 틀렸다 맞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독서감상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독서감상문에서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뭐야? 너가 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저자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너의 비판적인 생각, 너의 또 다른 견해, 요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책 이야기가 이렇게 모여버리면, 빠져버리면, 그냥 네 얘기만 있는 거면, 그건 독서감상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논설문에 가까운, 주장하는 글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예주가 독서감상문을 아주 잘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굳이 선생님이 독서감상문에 대해서 조금 더 예주에게 조언을 하자면 아까 말했던 책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런 방식이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독서감상문이라고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책 이야기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냥 장점 알아야 돼 꼼꼼하게 써져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퉁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거야. 그 필요한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써졌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독서감상문 쓸 때 좀 참고해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그 책 이야기를 조금 쓰고 자기에게 더 많이 써도 이러면 독서감상문 아니냐? 그렇지 않아. 이것도 독서감상문이야. 근데 이제 그 비중 책의 이야기와 자기의 이야기, 책 바깥의 이야기를 그 비율을 어떤 정도의 비율로 하는 게 과연 최적의 비율일 것인 건가? 라는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결국 음식도 그런 거잖아. 음식도 결국은 뭐야? 재료들 사이에 그 최적의 맛을 낼 수 있는 그 적당한 비율을 찾아내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처럼 결국은 독서감상문의 글도 역시 여러 가지 요소가 가장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율들 그걸 찾아내는 건데 그것들이 사실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상황마다 또 다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독서감상문 쓰느라고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주가 아까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뭐야 네가 막 고쳐서 읽어야 되고 그런 부분 있었지. 원래 네가 그런 누가 아닌데 뭐 가리키는 말 대명사를 썼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건 세세한 그 미세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뭐라고 다듬어서 이렇게 써서 제출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성이 근데 저 제목을 까먹고 안 바꿨어요. 제목 뭐가? 바꾸려고 했는데. 제목이요. 바꾸려고 했는데 까먹고 못 나중에 바꿔. 바꿨어요. 자, 잠깐만 이거 너도 조금만 확대를. 음. 어,
온거지 6장 쓰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고기 먹는다. 진짜? 응.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았으니까 그걸로 사 먹자. 재작년쯤에 우리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적이 있다. 우리 부모님은 그게 딱히 필요하시지도 않으시고 세금으로 운영이 된 것이어서 받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국민 모두가 기본소득을 체험해 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재난지원금을 받아 가족들과 맛있게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 물론 가족 단위로 주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진 못했지만 다 같이 맛있는 걸 먹으니 기분이 좋았다. 13,000 더하기 11,000, 돈 애매하다. 약간 넘는 것 같아. 뭘 빼지? 나는 작년에 행복카드라는 것을 받아 제한금액 10만 원 안에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산 경험이 있다. 제한이 대전 아니었지만 내가 평소에 돈이 없어 잘 사지 못했던 책들을 살 수 있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라서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더 좋았다. 그건 내 건데라는 책은 청소년들에게 기본소득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기본소득의 개념, 원리, 원칙, 이로 인한 영향, 미래 등 기본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하며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과 장점을 알려주는 책이다. 기본소득이란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현금으로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나눠주는 돈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재난지원금 등이 있다. 물론 완전히 기준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을 체험할 수가 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청소년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 것은 바로 청소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면 돈을 너무 헤프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일 것 같다. 그래서 어른에게만 주려고 하는 것인 것 같지만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더 기본소득을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 기본소득의 장점은 경제와 청소년들 본인의 발전인 것 같다. 돈을 씀으로써 자연스레 경제가 발전하고 청소년들도 다양한 경험, 돈을 쓰는 경험 등을 하면서 더 발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저런 체험을 하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청소년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대해 걱정이 있고 그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들을 믿고 청소년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면 미래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 예주 민생이 글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 재난지원금이랑 행복카드 얘기를 한 게 되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걸로 흥미롭게 시작해서 좋았어요. 근데 그 본인의 깊이 있는 생각 그 부분이 조금 짧은 것 같아서 좀 더 늘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성이가 이렇게 지금 뭐 고기몽 이렇게 이제 일화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로 썼고 거기다가 이제 연달아서 그 행복카드 받았던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점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시작이 좀 이렇게 그 뭐야 가볍게 소프트하게 그래서 그냥 술술 익히게 쓴 어떤 그런 점들이 괜찮은 어떤 그런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결국은 기본소득과도 이게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해 쓴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놓고 보았을 때 여기에서 이제 너가 가족 단위로 주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진 못했지만 이라고 너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개인에게 주는 거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이제 결국 기본소득 원칙 중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개별성. 뭐주에게 개별성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해요. 가족 단위, 세대 단위로 주지 않냐고 개인 단위로 주는 거라면 네가 지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라면 여기 있는 이 내용 개념의 장점을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얘기해주고 나서 개인 주기적 나누는 말한다 해서 내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것은 뭐다? 개별성이었다라고 하고서 요 사례를 다시 뭐해서 끌어들여서 개별성이 갖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거 그걸 이제 청소년에게 주는 거를 청소년에게 줬다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재난 기본소득을 줄 때 그 재난지원금을 줄 때 아이들한테 안 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빠한테 줬단 말이야. 세대주에게 줬단 말이야 대부분이. 그래서 그 가족들 4인 가족이면 얼마 뭐 3인 가족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냥 세대주에게 줬는데 근데 그 세대주에게 주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안 주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야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자기 몫을 주장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주면은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안 나눠줬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어? 그런데 민성이가 봤을 때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더 낫다. 그 청소년들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줄 때 더 효과가 크다.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체계 이야기하고 너의 생각들을 접목시켜서 연결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쓸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가? 윤성아? 지금 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너가 이제 아까 온거리 아까 6장이라고 했는데 여기 너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그냥 뭐라고 한 거야? 이렇게 그냥 설명으로 그냥 퉁쳐버리고 말잖아. 그럼 네가 기본소득의 개념, 원리, 원칙, 이로 인한 영향, 미래도 이 부분을 네가 그냥 뭐 했으면 돼? 풀었으면 되지. 이 책 이야기를 충분히 풀어쓰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들을 하면 될 거다라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요 다른 내용 안 늘리고도 요 내용만 갖고도 원고지 한 2장 더 써주면 되는 부분이라서 요 부분들 이 책 이야기를 여기 부분들을 조금 더 뭐해 풀어서 쓰는 어떤 그러한 방식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씨는 미래가 더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부분 이 책 이야기. 아까 오히려 지금 글은 민성이가 예주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책 이야기 부분으로 치면은 민성이가 예주보다 더 쓴 거지 사실은. 근데 어쨌든 민성이가 다른 얘기를 더 안 쓸 거면 요 책 이야기 자체만 늘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민성아. 됐니? 온고지 8장 이상이니까 최소 온고지 2장 정도는 여기 부분을 써도 되고 아니면 너가 여기 지금 요거 두 줄로 되고 있는 요 부분들을 네가 조금 더 이 상황을 갖고서 조금 더 풀었으면 되지. 여기 부분들을. 그래서 이쪽에서 온고지 한 장 정도 늘리고 이쪽에서 온고지 한 장 정도 늘려서 쓰는 것들도 그러면 전체적인 비율도 오히려 또 맞을 수도 있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쓰고 또 이제 독서 감상문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 원고지 8장이라는 그런 기준도 맞추고 그런 식으로 고쳤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성아, 그 다음에 로드무비 형식 글쓰기는 이건 네가 먼저 발표할 건데. 드릴게요. 네. 이게 맞나? 맞아요. 민성이 이거 맞아 이게? 네네. 음. 근데 형식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민성이 발표하겠습니다. 엄마 진짜 가야 돼? 안 가도 괜찮잖아.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5월 7일 우리 가족은 어버이날을 맞아 하루 전날에 안동에 갔다. 진짜 안 가도 괜찮잖아. 가봤자 심심한데. 야 그냥 가. 오빠 나는 가기 싫다는 입장. 부모님은 가자는 입장. 오빠는 가기 싫은 것 같은데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입장이었다. 오랜만에 거의 일주일 동안 쉴 수 있는 연휴여서 즐겁게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동이라니. 왜 가자고 하신 건지는 알겠지만 스트레스가 가득 쌓인 상태로 출발했다. 노래 소리 좀 낮춰. 진짜 시끄러워. 어쩌라고 그냥 들어라. 시끄럽다고. 우리 가족은 차에 타면 가는 길이 길어 지루하기 때문에 평소에 노래를 들으면서 안동에 간다. 하지만 가끔 가기 싫은데 갈 때. 그때는 진짜 너무 노래가 시끄럽게 들린다. 진짜 알겠어. 다음 곡 내가 튼다. 야 노래방 할래?
무슨 노래? 이거. 갈 때 노래를 듣다가 노래방 하는 것도 우리 가족의 일상이다. 아, 나 이거 몰라. 응? 진짜? 그러면 그럼 나 혼자 한다. 오케이. 너무 노래 음이 다 똑같은데? 그거 맞아? 그냥 크게 부르느라 그래. 아니, 그건 좀 한참 노래도 부르고 듣고 말하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풀어진 상태에서 안동에 도착했다. 아, 진짜 뭐 많이 챙겨왔다. 인정. 다 같이 점심을 먹고 좀 쉬려고 했는데 이따 드라이브 갈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가자. 애들은 집에서 쉬라고 해. 여기까지 해도 난 그냥 쉴 계획이었다. 그런데 애들 데리고 가자. 택시 타는데. 아니 나 그냥 쉬면 안 돼? 같이 가자. 아니 드라이브가 안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건 좀 아니잖아. 그냥 가자. 이렇게 이어져서 다시 스트레스는 최고가 됐다. 드라이브 가기도 싫은데 심지어 택시까지 타자니 숨이 턱턱 막혔다. 나는 엄마랑 택시를 타기로 했다. 멀리서 오셨나 봐요? 아,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대전이요. 어버이날이라? 네. 요즘 별로 안 오는데요. 좋네요. 아, 네. 뭐, 그래도, 반찬이라도 보내고 했죠? 아, 직접 만들어서요? 아니요, 사서? 아니, 그래도 직접 만들지 그랬어요. 심지어 택시 아저씨도 비호감형. 그 중에서도 정말 좋아하지 않는 성격의 아저씨였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맘대로 말하는.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가득한데 아저씨까지 저러니, 욕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아, 바쁘니까 그렇죠. 회사 하느라 바쁘시고 안동에 사는 것도 아니고 대전인데 어떻게 직접 만들어서 보내요. 누가 보면 버릇없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욕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내 최선의 선택이다. 아, 어느 정도 어른들의 대화가 이어졌고 난 그냥 폰을 하면서 무시했다. 아빠 어디 계신다셔? 저쪽에 있다는데? 잠깐 기다려봐. 혹시 선크림 있어? 없네? 아, 요즘 피부 탔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짜증이 가득 났다. 알았어. 얼마 뒤에? 어머니 안 내리세요? 안 내리신대. 아니, 내리실 것도 아니라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온 걸까? 컷. 아, 여기까지 지금 쓴 거야?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다 어? 못 썼어요. 아, 더 있는데 다 못 썼어요. 자, 예주. 일단은, 민성이가 아, 민, 아, 민성이가 느꼈던 감정이 굉장히 생생하게 전달되었고, 어, 그런, 그런 상황이 되게 잘 전달됐던 것 아, 자, 민성이가 뭐 열심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예주가 지금 평가하듯이 민성이가 이렇게 대화글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그때 어떤 그런 감정, 분위기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실감나게 잘 표현한 것들이 민성이 글이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성이 글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어디서 집, 그다음에 뭐야? 안동 가는 차 안, 그다음에 뭐 안동 안동 같아요. 그 할아버지 댁 할아버지 댁이 나오나 안 나오나? 네. 안동 할아버지 댁이 거의 안 나오네. 그냥 안동에서 그냥 뭐야? 안동 택시 안 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써서 집에서 안동 가는 차 안, 안동 택시 안 이런 식으로 이 장소가 뭐 해가면서 바뀌어가면서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특별히 이제 이른바 짜증, 어? 짜증의 연속이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들을 이렇게 지금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연속적으로 벌어진 어떤 그런 일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연속적으로 벌어진 방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뭐야 장소가 이렇게 뭐해서 완전히 바뀌어서 쓰는 방식으로 시간적인 텀을 좀 두고서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짜증의 연속이라는 부분들을 썼는데 이 짜증의 연속이라는 부분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두 번째 말한 방식을 쓴다면 과거하면 요걸 뭐 하는 거야? 생략하는 거지. 보세요. 생략해버리고 집하고 안동 택시 안을 오히려 두 가지를 쓰는 부분들로서 그러면 짜증만 보여주는 거지. 왜냐면 이제 그 가는 택시 안에서는 물론 뭐 짜증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좀 이렇게 뭐야
스트레스가 풀어진 상태에서 안동에 도착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그 짜증만 이렇게 그걸 부각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다른 그 이렇게 샜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긴장에 좀 이렇게 낮춰주는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변화를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일부러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팽팽하게 간다고 생각하면 집과 안동 택시 안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장소가 전환되는 그런 방식으로도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이 수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주가 쓴 게 뭐야? 둘이 짰어? 아니요. 아이디 아니요, 교환했어? 제가 아니. 민석이랑 카톡을 저랑 얘랑 하면서 주제 뭐 카톡을 할까 했거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주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카톡을 했는데 난 그냥 할머니 집에서 우리 집으로 가는 거 해야겠다 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억울한 게요. 민석이가 저렇게 썼더라고요. 아니야. 아니 괜찮아. 저는 근데 진짜 억울한 게 선생님. 저는요. 숙제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서 영상까지 찾아서 봤거든요. 근데 약간 저희 얘기 써도 된다. 약간 이런 말이 있길래 생각을 굴려보다가 이걸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얘랑 겹친 거예요. 솔직히 그래. 말하면. 어쩌다 겹친 얘 거 거예요. 보고 안동간 일 중에 최근에 있었던 걸 쓸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거의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썼다고요. 솔직히. 그래. 그렇게 생각해. 억울할 필요 하나도 없어. 자, 하겠습니다, 예주.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저희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가족은 설을 마치고 무거운 짐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 할머니 집은 부산이라서 우리 집인 대전까지 가기에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된다. 뭐냐, 추석 때 보자. 엘리베이터를 타니 귀가 멍멍해진다. 할머니 집이 워낙 아파트 고층이라 그런가 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다. 이제 집 가면 차례 음식만 며칠을 먹겠고 맛있긴 하겠지만 숙제는 또 밀렸고 띵동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주차장 냄새는 언제든 역겹다. 마스크를 써도 고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또 막아주는 마스크가 고마웠다. 차에 타면 좀 낫겠지. 나는 버스, 지하철 같은 것보다 유독 차에서 멀미가 심하다. 14년 동안 차를 타며 깨달은 결과 아무리 몸이 얼음이 될 것 같아도 더운 것보단 낫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추우면 정신을 꽉 잡게 되어서 그런가 멀미가 비교적 덜 난다. 그렇지만 따뜻한 곳은 몸이 편해지니 멀미가 훨씬 심하게 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악. 차에서 음악을 듣고 있으면 노래에만 집중하게 되니 멀미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여느 때와 같이 차 시동 거는 동안 블루투스 이어폰과 핸드폰을 연결했다. 노래를 틀려는데 엄마가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는 가족 모두가 같이 들으니 함께 웃고 얘기하고 할 수 있다. 잠깐 동안 고민을 했다. 노래를 들을 것인가, 라디오를 들을 것인가.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 라디오는 유머에 치중된 라디오가 아니란 말이다. 그래서 나는 흥미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노래를 틀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유의 노래를 들으며 창밖을 보고 있었다. 문득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저 국밥집은 몇 년째 하는 거냐. 오늘 하는 참 예쁘다. 애기 너무 귀엽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왠지 모를 감동에 젖어 부산을 떠나는 나였다. 일어나라 우리 딸. 충성대 보고 가자. 어느새 나는 잠에 들어 있었다. 또 어디를 들은다고. 나는 올라가는 길에서 어디를 또 방문하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휴게소도 잘 안 갈 뿐더러 가도 나는 차 안에만 있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딘가에 가는 게 짜증이 났다. 피곤과 짜증의 눈물을 훔치며 차에서 나왔다. 또 기분 나쁘게 겨울치고 날씨는 또 좋았다. 그런데 첨성대를 보니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쁜 마음도 줄어들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다. 추운 날이지만 회관 나무와 함께 청성대 사진을 찍고 가족 사진도 셀카로 한번 찍었다. 다음에 각 잡고 봄에 놀러 오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차를 타고 다시 출발한다.
할머니 집에서 떠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도 차 타고 집까지 2시간 반 동안 더 가야 된다는 게 썩 좋진 않았다. 진짜 2시간 동안 자기보다는 깨어 있었던 시간이 많았다. 구름도 보고 진짜 깡 시골도 구경하고 노을 사진도 찍었다. 다시 일어나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해 있었다. 좁은 공간에서 불편하게 자다 보니 몸이 찌푸둥해져 있었다. 그래서 차 문을 열자마자 몸을 쭉 폈다. 우리 동네에 오니 뭔가 마음이 편해진 기분이었다. 삐삐삐삐. 비밀번호를 눌렀다. 우와, 집이다. 사흘 만에 돌아온 집이다. 좀 그리웠다. 역시 집이 최고다. 물론 할 일은 많다. 네, 수고했습니다. 민성이. 일단은 개인적으로 진짜 엄청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고요, 솔직히. 일단 진짜 그런 면에서 일단 굉장히 현실성 있게 되게 잘 쓴 것 같고 로드무비 형식도 잘 맞춰서 쓴 것 같아요. 자, 예주가 글 쓰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예주 글을 보면서 역시 민성이 글에서도 그 솔직한 그런 마음들이 잘 드러났다고 했는데, 역시 예주 글에도 그런 뭐 예주의 마음이 솔직하게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 잊어버렸나 봐. 선생님도 아마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예주 글을 보면서, 야, 우리 딸이 그랬으면 내가 애비 된 입장에서 정말 짜증났겠다. 그래서 야, 내리지 안 내리지. 애들 선생님 근데 어, 있잖아요. 어,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어, 저희 학생이잖아요. 어. 선생님들은 휴가라는 걸 내면은 약간 직업이 있어도 휴가라는 걸 내면은 좀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저희는요. 숙제도 있고 수행평가도 있고 별게 다 있어서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내도 마음대로 쉬지도 못해요. 저희는. 왜냐? 수행평가 준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심지어 시험 안 보는 학년인데 선생님들이 알아서 시험을 보려고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진짜 할 일이 많거든요. 학원도 있고. 아니 근데 갑자기 할머니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 음식 맛은 있죠. 맛은 있는데 맨날 그것만 먹는 거예요. 아니 근데 멀미까지 하는데 첨성대를 갑자기 간다? 멀미까지 하는데 너무 빡치죠, 솔직히. 이게 진짜 어른 되면 몰라도 진짜 이거는 절대 혼내면 안 되는 일이에요. 민성이에게 진짜 마이크를 솔직하게 대화를 해야 돼요, 이건 진짜. 맞아, 맞아. 자, 그래서 민성이 덕분에 쌤님이 쌤도 그랬을 텐데 어쨌든 과거에 있어서 왜 쟤는 운전은 내가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뒤에서 누워갖고 자빠져 잠만 자는데 저거 왜 지가 짜증을 내고 있어? 짜증을 내가 내야 되는데 이런 게 애비의 마음이었는데 민성이 말을 듣고 보니 서로 어려운 정말 점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빡칩니다. 서러우면은. 자, 그래서 어쨌든 예주가 그런 그 마음들을 잘 드러내 쓰고 있는 점들이 좋은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주 역시 이제 이렇게 대화글 뭐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써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부산을 썼고 그다음에 뭐 지하 주차장이 잠깐 썼고 그다음에 이제 차 안 그리고 나서 경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방식입니다. 예주도 민성이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을 갖고 쓰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쓰는 방식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그 시간, 그 공간이 바뀌고 그 사이에 시간도 뭐에 끊어져서 바뀌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도 글을 쓸 수 있다는 거 연속적으로 쓰지 않냐고 뚝뚝 끊어져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배치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로드무비 형식으로 쓴다라는 게 과제였기 때문에 그 과제에 입각해서 글을 쓴 거는 잘 썼어 예주가 민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더 욕심을 내자면 욕심입니다 욕심 더 욕심을 내자면 그럼 이 글을 통해서 예주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야? 주제. 이 글의 주제가 뭐냐라는 부분에서 그냥 아니다. 그냥 나는 그냥 그때 그랬다고. 그때 그 일상을 내가 보여줬다. 보여주는 것. 그 자체로도 글로서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주제를 담고 해서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뭐냐라는 것들에서 그 것들을 뭘로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어쨌든 아까 민성이의 그 울분에 찬 어떤 그런 얘기를 보자면 학생들도 마냥 명절이 뭐 한 건 아니다. 좋은 건 즐거운 아니다. 건 아니다. 즐거운 건 아니다. 뭐 어른들이 부모님이 특히 뭐 엄마들이 명절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하고 막 이러느라고 명절 증후군, 막 명절 스트레스 시달리고 뭐 그런다는데 그럼 학생들이라고 그 명절이 편하지 않은 게 아니다. 명절이 편한 게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학생 나름대로의 명절을 겪는 어떤 그런 마음들, 뭐 이런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 건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보다 보면 뭐 할머니를 만나게 되어서 뭐 좋은 어떤 그런 아까 민석이도 뭐 나름 뭐 제사 음식이 맛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자꾸 먹으면 질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른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계륵이라고 알아? 계륵? 계륵 네. 그거 들어봤어? 맛있어요. 맛있어. 들어보기만 치킨 먹을 때 먹으면 맛있습니다. 닭갈비가 이제 계륵인데 이 계륵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음, 삼국지 중국의 삼국지에서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계륵이라는 거는 먹자니 그 살점이 너무 별로 없는 거야. 그렇다고 버리자니 거기 살이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 먹기도 그렇고 뭐 하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참 그 이거 애매한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계륵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표현하는데 이 명절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할머니 댁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좋은 뭐 그런 할머니한테 용돈도 받고 할머니한테 효도도 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뭐 가족 간의 여행이기도 하고 해서 모처럼 뭐 어쨌든 학원 안 가고 뭐 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좋은 어떤 것도 있지만 하지만 반면에 또 차에 또 장기간 또 시달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집을 떠나서 불편한 점도 많고 밀린 뭐 과제도 밀릴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묘하게 이렇게 교차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 명절 청소년들의 어떤 그 명절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른바 주제 의식 너가 이거를 통해서 뭐를 부각시키려고 했는가 뭐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것들이 결정된다면 그 부분이 좀 더 뭐되도록 부각되도록 나타내도록 근데 그 외에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 없는 어떤 다른 부분들은 약간 뭐 되는가 밟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약화시키는 거지 아니면 아예 빼버리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주제의식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어떤 그런 글을 쓸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지 이해가? 선생님 뭘 말하는지 그래서 지금 지금 여러분이 쓴 방식은 그냥 그런 특별한 주제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나 의식 없이 그냥 사실적 기록이었다는 거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쓴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서 뭐를 더 강조하고 뭐를 더 빼고 약화시키고 하면은 그 의도가 드러난다. 의도가. 어떤 의도가 드러난 어떤 의도가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구슬 같은 거를 그냥 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늘어놓으면 그냥 구슬 더미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너희가 뭐 색깔을 이렇게 뭐 빨간색만 이렇게 모아서 하고 뭐 이렇게 노란색하고 뭐 파란색, 흰색을 뭐 빼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글도 마찬가지야. 너네들 안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 중에서 뭐는 살리고 뭐는 뺄 것인 건가. 편집의 일. 그래서 그 TV 프로그램 PD들이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를 살리고 뭐를 뺄 것인 건가. 그래서 그 당시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그 의도에 따라 가지고 편집을 함으로써 어떤 누가 편집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의 어떤 그러한 작품이 나오는 어떤 그런 것처럼 글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지. 하나는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여러분 능력처럼 있는 거를 다 그대로 재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들. 그건 이미 예주와 민성이가 갖추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원 한다면 그걸 갖고 이제 편집한 능력들. 살릴 것과 죽일 것. 이걸 잘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생겼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주제가 있어, 주제가.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뭘 표현하려고 하나, 의도. 뭘 표현하려고 하나, 뭘 얘기하려고 하나, 그런 의도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너네 그 쓴 거를 네. 제출하는 거던데? 에? 저기 독서감상문 쓴 거 있잖아. 네. 그거를 개인 그, 제출이라고요? 어 아하. 잠깐만. 어디다가 제출해야 돼요? 보여줄게. 찾아줄게. 이게 어디냐면 잠깐만. 학교 도서관 지원을 위한. 아, 이거 왜 가본 것 같아. 네이버 링크 이걸 한번 클릭해 볼래 너네가? 이 지금 쌤 채팅창에 보내준 데를 온라인 응모는 개인만 가능하대. 단체 항목 우편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는데요? 선생님? 뭐라고? 선생님, 잠깐 제가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우편 이거 응모 뭐야? 그러네. 학교 우편 응모 방법은 네. 학교부터 전월인데 너네 근데 개인으로 해야지. 학교에서 걷는데 너네? 몰라요. 안 할 것 같은데요. 개인모가 편하죠, 이메일. 예주야 뭐라고? 개인이면 안 이메일이 내도 되는 편해요.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개인 응모입니다. 클릭하고 동의합니다 해서 다음 페이지 가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지금 쌤이 보내준 거, 아이고, 갖고 있다가 해서 보내면 될 것 같아. 아이고, 왜 자꾸 이게. 아니면 여기 가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 두 번째 보내준 카페. 아까 그 첫 번째 보내준 그 네이버 폼으로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응모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 뭐야 잘 손 봐가지고 뭐 아까 그 뭐지 마지막 다듬기 뭐 큰 틀에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걸 또 뭐 고치고 견디고 뭐 고치고 할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이고 그래서 또 응모해본 어떤 그런 경험들을 또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번에는 책이 내 휴대폰 속에 슈퍼스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내 휴대폰 속에 슈퍼스파이에서 스마트폰 관련된 그런 뭐 여러 가지 또 지식 정보를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 가지고 다음 주에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 글 2편이나 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되면 주성이가 쓴 글 좀 보려고 했더니 백주성이가 잘 쓴 썼어요. 백주성이 글을 이렇게 아주 잘 썼어요? 어마어마하게 글을 잘 썼어요. 보여주세요. 2분 남았어요, 선생님. 보여줘? 보여주세요. 네. 주성이한테 네. 보였다고 얘기하지 마. 걔랑 별로 안 친해요. 저 걔랑 같이 하는 거 하나 있어요. 정말? 주성이랑? 생각해보니까. 괜찮아요. 걔랑 안 서로 친해요. 아는 사이도 괜찮아요. 아니라서. 걱정 안 주성이랑 하셔도 돼요. 뭘 같이 하는데? 저희 중에 친하진 않아서 걔랑. 네, 있어요. 잠깐 잠깐만. 되게 실수로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정말 사실 솔직히 어떡해. 말하면 저는 명절 음식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성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와, 우리나라를 투표하러. 왜 웃어?
와우. 아니, 유토피아는 개인의 그 관점이 다르지 않나요? 베이징 올림픽 등 중국이 하는 일들을 보면 모두 나빠 보인다. 와, 인정. 네, 잘한 것 아, 같아요. 재밌다. 네, 재밌다. 첫 번째 얘 문단만 잘한다. 봐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네요, 처음부터. 잘했다. 계속 읽을 거야? 그냥 저희 파일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되지. 에 잘했네. 잘했다. 아, 갑자기 현타 온다. 아, 선생님, 저희 배구했는데요. 저희 이해준 애반이랑 붙었거든요? 서발렸어요. 저희가 이겼어요.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이유가 있거든? 한번 들어볼래? 우리가 경기 전날이 일요일이잖아. 일요일에 1시간만 딱 컨디션 조절해야 돼서 딱 1시간만 연습하자 했거든. 근데 갑자기 애들 2명이 연락을 했어. 뭐라 했는지 알아? 응? 와, 못한대. 다쳤대. 혼성한 애들 2명이 다쳤대, 갑자기. 아, 그래서 교체된 건가? 남자애 1명, 여자애 1명. 근데 걔네 진짜 잘하는 애들 중에 하나고. 그래가지고, 아, 나 여자 2였는데 왜 갑자기 혼성으로 갔을까? 후보 선수 그 친구도 왜 갑자기 혼성으로 갔을까? 팀이 바꿔가지고, 아까 정원이 그러던데 되게. 사실 차라리 내가 있는 게 나았을 것 같다고. 진짜로 우리 망했어, 제대로. 자, 남자애들은 지네들끼리 팀이 바뀌고 긴장해서 지고, 여자는 한 팀을 그냥 원래 잘하는 애들 모아놓고 팀 안 바뀌어서 이겼는데 한 팀은 팀 바뀌어가지고 제대로 망했고, 혼성은 합도 못 맞춰가지고 조졌고, 끝. 자, 계속 읽을 거야? 그만 읽을 거야?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잘한 것 네. 같네요. 현타 올 것 같아요, 더 읽으면 진짜. 열심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주처럼 뭐 유토피아 얘기에서 끝에 가서 유토피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을 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달리 이 친구는 뭐지? 책 이야기를 충실하게 또 이렇게 풀어서 쓰는 그런 방식 써서 무려 뭐 얘가 거의 몇 장을 썼더라 온 거지? 거의 뭐 16장? 엄청나게 많이 썼어. 엄청나게 많이. 내일은 쉬는 날. 뭐 많이 썼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글들을 열심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어린이들입니다. 내일 그치 선거일이구나. 수세민들 선거를 해야겠군. 자, 누구 나오는지 알아? 후보들? 네, 전혀 아니요. 관심 근데 없어요. 제 저희 교육감 반에 후보는 구청장 관심 아들 있어요. 있어요. 어? 걔네 아빠 나가요. 그거 하나 나가요. 정용래였나 누구였나. 그래? 저희 반에 구청장 아들 있어요. 유신이? 아닌데 유신이 더 클 텐데. 그래. 정씨. 그래. 왜 요즘 뭐 이렇게 놀라? 어? 신기해서요. 신기해서. 자, 잘 지내시고 잘 쉬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